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이재명 정부가 건설 부양, 이게 몰핀입니다. 몰핀이야. 건설 부양 유혹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몰핀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장기 침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성장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은행이 경고한 겁니까? 일본 경제로부터 대세기업을 교훈해가지고 6월 5일자로 예? 일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 이거 구조조정해야 된다. 예? 건설과 관련된 이 구조조정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파도 우리 지금 아프죠. 이거 구조조정 하려면은 예? 건설 산업에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뭐 그거 하는데 지금 건설업체들 많이 지금 이거 구조조정 해야 되죠. 예? 우리가 깊은 병에 들었는데 그걸 계속 몰핀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서 부채 비율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거 안 하면은 일본 경제처럼 장기 침체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일본 경제보다 더 안 좋다 상황이. 왜? 일본은 그 당시에 세계화가 진행될 때였었어요. 90년대가.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더 갈수록 살벌하게 지금 가잖아요. 예? 자, 일본에 이거 봐보세요. 일본의 33년 동안에 성장률 봐보세요. 33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0.7%인데 90년대는 1.0, 2000년대 10년은 0.6, 근데 2013년 아베 이후에는 0.4.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90년대 이거 1%로 들어온 거잖아 지금요. 여기 진입한 거야 우리가 지금요. 우리도 좀 일본이 이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일본이 이게 우리가 이거 앞에서 보여드린 건설 투자가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장률 끌어올리려면은 건설 투자를 그러니까는 끌어올려줘야 돼. 끌어올리면 일시적인 효과가 나요. 건설 투자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판매가 되고 그거 하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게가 빚내서 소비해서 떠받쳐 주던지 아니면 일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건 일본 학자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90년대에요. 세미나에서. 자기가 동경 그 외곽에 교회에 집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 동네가 비포장 도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자기 집 앞에가 비포장 도로까지 포장을 놔두겠다는 거야. 그 건설 경기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 대신 뭐냐면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했죠. 일본의 국가 채무를 주도한 건 뭐냐면 건설 국채입니다. 건설 부양을 위해서 필요해서 정부가 채권 발행한 국채, 건설 국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2018년도부터 건설 투자가 성장 기여도가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가 행진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박근혜 때 앞에 이렇게 막대기 위로 올라간 게 이게 박근혜 때 빚내서 집사라. 박근혜 때 정부 때 이걸 막 한 거야. 그 후유증이 쭉 문재인 때부터 마이너스 행진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 투자가. 예?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가처분서도 이렇게 줄어든 거야.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일본의 건설 투자 봐보세요. 일본이 199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잖아요. 건설 투자가 1990년도에 27조 엔까지 올라갑니다. 80년대 중반보다 한 10조 엔 정도 더 증가한 거예요. 10조 엔이 더 증가한 거예요. 건설 투자가 엄청 증가한 거죠. 그래서 막 부동산 집값도 올라가고 막 주식시장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럴 때잖아요. 80년대 후반이요. 그러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91년도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부양을 합니다. 부양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90년대, 96년도까지는 한 28조 엔까지, 97년도까지 쫙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잃어버린 10년이죠. 잃어버린 10년이죠. 그게 성장률에 순간 잠깐, 그러니까 몰핀 역할을 하더라도 경제 구조 자체가 이게 그대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설 투자를 구조조정합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쫙 줄어들잖아요. 이게 잃어버린 20년을 간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14조 엔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보다도 한 절반 수준 떨어진 거잖아. 건설 투자액이. 네? 줄어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일본하고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계소비 지출 비중은요, GDP 대비 50%가 넘어요. 지금도 여전히요. 우리는 90년대 초에 얼마였었어요? 60%가 좀 넘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45%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일본은 50%선은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50%선은.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건설 투자 인위적으로 부양하게 되면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면 대개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은 건설 투자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여기 봐보세요, 이게요. 이게 뭐냐면 건설 투자 비중이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건설 투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아까 일본이 몇 %였습니까? 일본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먼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일본은 이게 오렌지 색깔이 일본인데 많았을 때 90대 초에 많이 끌어올렸을 때도 7.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한 5% 안팎에서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3%가 줄어든 거야. 근데 우리는 봐보세요. 90대 초에는 30%를 찾아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도 한 12% 정도까지 이렇게 높아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시기적별로 보게 되면은 김대중 때 빚내서 집사를 할 때가 2000년도에 20%가 붕괴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 경기 부양. 이현재가 주도해가지고 21%가 끌어올렸었습니다. 21%까지.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쭉 이제 이 건설 경기는요, 선진국 규모,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네? 산업 구조가 다원화되니까는.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가 집권할 때 14% 정도까지 줄어들어요. 한 3분의 2까지요. 그때 그러니까는 수출도 안 좋으니까 다시 끌어올립니다. 17% 정도까지 쫙 끌어올리잖아. 근데 추세적으로 쭉 하락은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쭉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다 이거예요. 여전히 높다 이거예요. 일본보다도. GDP, 1인당 GDP는 일본을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의존도가 일본에 여전히 그러니까는 한 4배 정도 가깝게 높아요. 선진국가도 되게 한 자리 숫자라니까요. 건설 투자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이게요. 네? 자, 가계부채 상환 부담, 앞에서 얘기했죠. 미국은 쫙 이걸 구조조정한 거예요.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관리로 전환한 이유가 팬데믹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써야지.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오로지 가계한테 이걸 떠넘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지출의 이자 비용을 봐보세요. 이자 비용을 봐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대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빠지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가계 지출 중에서 이자 비용이 3%가 안 넘었었어요. 쭉 올라갔어도. 한 1% 올라가잖아요.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요. 근데 지금은 3%가 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금이 높다는 얘기죠. 가계의 월 소비 지출을 억압하는 거야. 가계의 월 소비 지출을요. 이런 것들이. 자, 한국의 가계 소비 지출 비중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한 61%에 있던 것을 외환위기 전에 이게 한 45%대까지 파괴적으로 진행된 거야. 파괴적으로. 여기다 건설 투자 감소하고,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건 이거 불가피하고, 거기다 수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된 거예요. 한국의 수출 비중 봐보세요. 일본하고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아베 때 수출까지 돌파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90년대 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얘네들도. GDP 대비. 근데 우리는 얼마 정도예요? 한 4배 정도로 증가한 거예요. 4배 정도로. 수출 비중이. 내수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일본은 50%대는 방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수가 취약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선택의 조건은 좁아지죠. 좁아져. 네? 근데 수출까지 지금 위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 부양이라는 몰핀에 그러니까 유혹에 자꾸만 가게 되죠.